정청래 의원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분석인 및 행동인 정청래입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조직에서 많이 나왔네요. 이해찬 총리는 컷오프 동지회 컷오프 동지 회원이고요. 좀 이따 나올 표창원 의원은 징계 동문회 동문입니다. 오늘 뭐 주로 제 조직들이 다 제가 2016년 3월 10일 날 컷오프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컷오프 후 국민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2017년 3월 17일은 박근혜가 컷오프 돼요. 그리고 감옥 속으로. 네. 의원님 이 복장이 지금 그 집회 복장인 거죠? 끝나고 바로 지금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 제가 명량해전 울돌목 전사 들의 모임인 청래당 총재잖아요. 그래서 5시 20분에 지금 집결하라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요. 아니, 지난주에 제가 맨 앞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민주노총 깃발이 나가고 횃불 들고 있었잖아요. 민주노총 깃발하고 나란히 청래당 깃발이 우리 최선봉에서거든. 제가 뭐 요즘 뭐 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할 일도 많지 않고. 서울구치소 동문회장에 출마하려고 지금. 서울구치소 김기춘, 조윤선, 좀 이따 들어가는 이제 박근혜, 우병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대 후배들이고. 서울구치소 동문회장은 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 스펙을 내걸어서 서울구치소를 2번 가셨죠? 2번 갔는데 저는 이제 거기가 이제 관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 2, 3동 합쳐서 1관구, 뭐 2관구 이렇게 하는데 한 사동에 상중, 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 2, 3방은 독방. 그리고 한 15방까지는 홍고방. 한 10명에서 15명. 굉장히 자세히 알아요. 네, 있고, 1, 2, 3방 앞에 지필실 있고, 목욕탕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가면 운동장이 있는데 비둘기장처럼 돼 있거든요. 삥 둘러싸서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도 거기 와서 하는데 좀 중요한 사범, 시국사범, 뭐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혼자 운동을 합니다. 혼자 심심하겠다. 굉장히 심심해요. 그리고 이제 이 교도관들이 다 개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부채살처럼 되어 있으면 양쪽에서 배구 시합을 하거든요. 근데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손만 이렇게 왔다 갔다. 아, 공만 넘어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얼굴을 못 보죠. 담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 우리 배구 하자. 그러면 이제, 니네 몇 명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5명이야. 그러면, 우리 7명인데, 아, 그냥 붙자. 뭐 이렇게 이제 배구공으로 하거든요. 상대방이 7명인지 10명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하는 거야.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이제 키 큰 사람이 제일 유리하잖아요. 못 보고 막 때리니까. 단병호 전 의원. 민주노총 했던 분 있죠. 그분이 키가 굉장히 커요. 장신이에요. 우리 하면 그분, 편이 항상 이겨요. 손이 이렇게, 손만 보여, 그분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죠, 근데? 아니, 이제 서울구치소 동문회장 출마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내가 잘 해주겠다. 요즘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 같아요. 이 정세균 의장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받고 직권상정을 할 것인가. 제가 오면서, 파파이스 4년 개근 출연자로서 처음으로 준비를 해서 왔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 준비된 내용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여기다 미리 발설할 수 보안상 발설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직권상정 특검안 직권상정 관련한 핵심들의 통화를 다 하고 왔습니다. 직권상정 관련한 핵심이라고 하면 한 분밖에 없죠. 정세균 의장. 뭐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핵심들은 아니고 네. 정세균 의장하고 그 얘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애간장이 타도록 좀 맨 마지막에 하고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페이스북에 써놓은 혹시 모를 꼼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평의가 들어갔고 이제 평결을 3월 10일이든 13일이든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상상하기 싫지만 또 거의 불가능하지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나 하야하겠다. 좀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그 성격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걸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서울대 한인석 교수가 그 가능성을 써놨습니다. 그럴 경우?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하는데 각하. 굳이 뭐 이렇게 평결까지 하고 그러냐. 대상이 없었으니까. 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그냥 각하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은 없던 일로 하자. 예. 그래서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안 내는 거죠. 판결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헌재가 그럼 이제 각하를 해요. 예. 그럼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재심을. 예. 그 상태에서 하룻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제 잘못 얘기한 것 같다. 다시 난 대통령 하겠다. 이러면 어떡하냐. 근데 저는 이건 시중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저명한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런 가능성을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못 믿으면 예, 신로가 제로도 아니고 땅을 파고 들어간 거죠. 예, 네. 뭐든 할 것이라고 보는 거지. 억만분의 일 가능성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을 저지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법의 구멍, 구멍이 있다. 사각지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각하하지 말고 하야를 하더라도 무조건 탄핵 결론 내야 된다는 거죠. 1번 그거죠. 예. 자, 그런데 헌재법과 국회법에서 대통령이 퇴임하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아,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이제 그 즉시 인용되는 즉시 이제 대통령에서 면직되는 거죠. 그러면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뭐 대통령직이 아니니까 파면했으니까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헌재의 판결을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나 그만두겠다 했으면 대통령인 거냐 아닌 거냐 법적으로 규명할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이면 사표를 내고 그걸 수리하면 되는데 본인이 제출할 데가 없죠, 대통령. 제출할 데가 없다는 거죠. 임명권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지금 법적 장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 이하의 사람들,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탄핵이 됐어요. 국회에서. 그럼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 과정에 가잖아요. 그럴 경우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때는 임명권자가 사표 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파면이 되는 거지 사직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된다거나 사임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자기가 내가 그만둘게 하고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사직서를 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의결을 통해서 의결이 돼야 사표가 수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요. 법학자의 결론은 뭡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들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4.19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럼 본인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대통령 안 해. 내려왔어. 해도 대통령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승만 대통령 당신이 사임을 한다고 하니 사임서를 써서 국회에 제출해라. 그때는 그렇게 해결했다. 당신의 임명권자는 한 사람은 아니고 국민들이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걸 수리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국회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임서를 수리했습니다. 의결로서. 그리고서 대통령 지위가 이제 면탈이 된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학자들의 해석인데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중에는 사직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준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꼼수로 사임서를 설령 낸다 할지라도 국회에서는 의결하지 말고 헌재에서 심판으로 선고로서 면탈을 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이런 게 현재 법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잘 이해했는데 그건 의원님이 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돼요? 직권상정. 제가 오늘까지 취재한 바로는 네,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의 의지가 그렇게 강해요? 조금 디테일한 걸 설명을 드리면 28일 날 특검이 끝났잖아요. 네. 끝났는데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네.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머지 부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은 보장이 되고요. 수사가 문제죠. 근데 수사를 안 그래서 지금 박영수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났다는 거고 이 특검은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특검에서 기소한 피의자들이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예.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 이외의 특검은 유지가 된다. 그게 7개월인가 8개월인가 그래요. 예.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특검을 연장하려면 이 특검은 끝난 겁니다. 예. 새로운 특검을 만들어서 네. 그것을 다시 박영수 특검에게 맡길 건가 말 건가는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고 네. 그래서 새로 만든 특검은 지금의 특검이 다시 특검으로 되도록 하는 조항까지 다 포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냈던 특검안은 2월 28일 이전에 통과돼야 네. 박영수 특검이 승계되는 걸로 네. 됐는데 그건 지나갔고. 이제 끝났어. 새로운 특검안을 만든 거죠 지금. 예. 만들어서 직권상정을 해야 정세균 되는데. 의장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데 상황이죠. 근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정세균 의장이 여전히 그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파파이스 녹화하고 있는 지금 3월 1일 오후 5시 현재 정세균 의장과 추미애 대표가 지금 면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없나요? 이해찬 총리와 힘을 합쳐서 이제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제가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장 측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 뭐 이런 것은 물론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 네. 하는 해석. 네. 해석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본인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네요.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평생 정치를 해온 양반이 자기 기준은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국가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남용 가능성을 내 대에서 끊고 싶다 이거 같아요. 예. 네. 이때까지는 항상 무슨 핑계로든지 간에 하려고 했으면 그 원칙을 어기고 했는데 자기는 어쨌든 검찰도 남아 있으니 그렇게까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습니다. 예,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 이게 조건도 되지 않는데 이제 했는데 그거는 뭐 일종의 이제 권력의 뭐 이렇게 외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존심도 워낙 센 분이고. 그런데 저는 특검이 꼭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본인도 그것은 동의를 굉장히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검이 연장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직권상정을 해서 지금 특검 연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 특검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한다면 시즌 특검 2가 되는 연장이라는 용어는 이제 아닌 것이 네. 된 거죠. 근데 박영수 특검한테 또 한 번의 특검을 맡기는 새로운 거죠. 특검을 네, 맡기는 거죠. 특검 시즌 2가 되겠죠. 이제 네. 그걸 했을 경우 국회에서 어찌어찌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황교안이 거부를 해버리면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낙동강오리할 신세가. 아니,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그때는 3분의 2. 그때 3분의 2죠. 그러니까 지금 3분의 2가 확보됐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보냈을 때 거부권 행사 다시 돌아왔을 때 3분의 2죠. 그러니까요. 제 말은 뭐냐면 황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때는 국회의장이 그 결론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의장님 저 의원 문자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랬더니 의원 문자는 없고 1000개 중에 1개 정도 힘내라고 있고 나머지 다 욕하는 거래. 괴로워 죽겠대. 다 생각이 똑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 저는 뭐 얘기를 듣고 보니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니, 근데 이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법률적 결단이 아니고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근데 방금 전에 이해찬 총리가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여론이나 뭐 법률적, 법리에서 이런 것보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걸 저도 접근해야 그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혹시 거기에 따른 비난이 있으면 자기가 정치가로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훌륭한 명언과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제 방에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보다 역사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뭐 높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그렇게 직권상정을 하도록 의원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음 주에 와서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보고할 만큼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한 가지 아까 이해찬 총리가 말씀을 하시다가 그냥 웃음으로 끝낸 게 하나 있는데, 2002년도에 후단협 활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지금 보니까요, 2000년 노사모 때 이후에 새롭게 정치에 막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많던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바꾸려고 낙마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 노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월드컵 열기로 정몽준 의원이 뜨니까 거기랑 후보 단위로 하자. 그럼 그 당시 후보 단위라 주장할 때는 뭐 여론조사든 뭐든 하든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정몽준이 노무현 되고. 대통령이 지는 거였죠. 정몽준 전 의원이 이기는 결과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네. 국회의원 한 3, 40명이 탈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몽준 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간신히 이겨서 대통령까지 됐지만, 아까 이해찬 총리가 대선 때만 되면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당론으로 정하자 뭐하자 하는 것은요, 결국은 정권 교체보다는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하는, 저는 제2의 후단협이다. 그런 분들이 한 35분 정도 되나요? 지금 35명인데 네. 그게 제가 또 오늘 처음으로 준비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35명에 도대체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여기 있냐 당신은, 이게 아닌데. 근데 이렇더라고요. 그냥 이름 올려달라고 해서 이름을 뭐 개헌, 어차피 국회에서 개헌 특위도 있고 앞으로는 언젠가 해야 되니까 그냥 이름을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이름이 악용될지 몰랐다. 욕먹고 있을 텐데. 요즘. 욕먹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문자를 엄청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욕먹는 문자를. 나는 나오면 이름 되잖아. 지워라. 나는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또 자기는 또 비겁한 사람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자기도 죽겠다고. 그런 분의 명단도 그럼 다음 주에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그 전화한 분은 이상민 의원이에요. 아니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 자기들 정치적 이해나 그 철학이 있겠죠.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로 그걸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 이름이 어쩌다 올라간 건지는 구분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다음 주에는 꼭 정세균 의장 어떻게 되는지, 정세균 의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나 정청래는 이렇게 노력하였다, 이걸 증빙 자료와 함께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저는 정세균 의장한테 욕하는 문자뿐만 아니라 꼭 해주세요. 화이팅 응원 문자도 좀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원님이. 그거는 김종수가 좀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서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 편안히 이너큐, 마음 편안히 이너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너큐. 지금 딴지마켓에서 편안한 밤 이노큐를 만나보세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그래서 이제 야 우리 배구하자 그러면 이제 너네 몇 명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5명이야 그러면 우리 7명인데 아 그냥 붙자 뭐 이렇게 이제 배구공으로 하거든요. 상대방이 7명인지 10명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하는 거야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이제 키 큰 사람이 제일 유리하잖아요. 못 보고 막 때리니까. 단병호 전 의원 예. 민주노총 했던 분 있죠. 예. 그분이 키가 굉장히 커요. 장신이에요. 예. 우리 하면 그분 편이 항상 이겨요. 손이 이렇게 손만 보여 그분은. 이런 다른 얘기를 사람- 왜 하고 있지 근데? 아니, 이제 선거치도 동문회장 출마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네. 내가 잘 해주겠다. 제수자 처우. 요즘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 같아요. 이 정세균 의장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받고 직권상정을 할 것인가. 제가 오면서 네. 파파이스 4년 개근 출연자로서 처음으로 준비를 해서 왔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네. 준비된 내용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용을 여기다 미리 발설할 수 보안상 없었다. 네. 발설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직권상정 특검안 직권상정 관련한 핵심들의 예. 통화를 다 하고 왔습니다. 직권상정 관련한 핵심이라고 하면 한 분밖에 없죠. 정세균 의장. 뭐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분석인 및 행동인 정청래입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조직에서 많이 나왔네요. 이해찬 총리는 컷오프 동지회 컷오프 동시. 회원이고요. 좀 이따 나올 표창원 의원은 징계 동문회 동문입니다. 오늘 뭐 주로 제 조직들이 다 제가 2016년 3월 10일 날 컷오프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컷오프 후 국민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2017년 3월 17일은 박근혜가 컷오프 돼요. 그리고 감옥 속으로. 의원님 이 복장이 지금 그 집회 복장인 거죠? 끝나고 바로 지금 이수신 장군 동상 앞으로. 제가 명량해전 울돌목 전사 드래모임인 청래당 총재잖아요. 그래서 5시 20분에 지금 집결하라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요. 아니, 지난주에 제가 맨 앞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민주노총 깃발이 나가고 횃불 들고 있었잖아요. 민주노총 깃발하고 나란히 청래당 깃발이 우리 최선봉에서거든. 제가 뭐 요즘 뭐 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할 일도 많지 않고. 서울구치소 동문회장에 출마하려고 지금. 서울구치소도. 김기춘, 조윤선, 좀 이따 들어가는 이제 박근혜, 우병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대 후배들이고. 서울구치소 동문회장은 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을 내걸어서 서울구치소를 2번 가셨죠? 2번 갔는데 저는 이제 거기가 이제 관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 2, 3동 합쳐서 1관구, 뭐 2관구 이렇게 하는데 한 사동에 상중, 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 2, 3방은 독방. 그리고 한 15방까지는 홍고방. 한 10명에서 15명. 굉장히 자세히 알아요. 네, 있고, 1, 2, 3방 앞에 지필실 있고, 목욕탕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가면 운동장이 있는데 비둘기장처럼 돼 있거든요. 삥 둘러싸서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도 거기 와서 하는데 좀 중요한 사범, 시국 사범, 뭐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혼자 운동을 합니다. 혼자 심심하겠다. 굉장히 심심해요. 그리고 이제 이 교도관들이 다 개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부채살처럼 되어 있으면 양쪽에서 배구 시합을 하거든요. 근데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손만 이렇게 왔다 갔다. 아, 공만 넘어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얼굴을 못 보죠. 담이 이렇게 높으니까. 핵심들은 아니고. 네. 정세균 의장하고. 그 얘기는 예. 좀 여러분들이 좀 애간장이 타도록 좀 맨 마지막에 하고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네. 페이스북에 써놓은 혹시 모를 꼼수에 대해서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평의가 들어갔고 이제 평결을 3월 10일이든 13일이든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상상하기 싫지만 또 거의 불가능하지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나 하야하겠다. 좀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예.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그 성격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걸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래서 서울대 한인석 교수가 그 가능성을 써놨습니다. 그럴 경우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하는데 각하. 굳이 뭐 이렇게 평결까지 하고 그러냐. 대상이 없었으니까. 기각이나 인용이 아니라 그냥 각하하자. 예.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은 없던 일로 하자. 예. 그래서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안 내는 거죠. 판결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헌재가 그럼 이제 각하를 해요. 예. 그럼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재심을. 예. 그 상태에서 하룻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제 잘못 얘기한 것 같다. 다시 난 대통령 하겠다. 이러면 어떡하냐. 근데 저는 이건 시중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저명한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런 가능성을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못 믿으면 예, 신로가 제로도 아니고 땅을 파고 들어간 거죠. 예, 네. 뭐든 할 것이라고 보는 거지. 억만분의 1 가능성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을
저지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법의 구멍, 구멍이 있다. 사각지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각하하지 말고 하야를 하더라도 무조건 탄핵 결론 내야 된다는 거죠. 1번 그거죠. 예. 자, 그런데 헌재법과 국회법에서 대통령이 퇴임하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아,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이제 인용되는 즉시 이제 대통령에서 면직되는 거죠. 그러면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뭐 대통령직이 아니니까 파면했으니까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헌재의 판결을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나 그만두겠다 했으면 대통령인 거냐 아닌 거냐 법적으로 규명할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이면 사표